안녕하세요. BIB 방송 센터장 지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운명이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운명이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궁금해서 오늘은 그 운명을 들고 나왔습니다. 운명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아니고 저희가 개개인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건 운동할 때 움직일 땐 운자에 목숨 명자예요.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명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는 숙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명하고 운명이 무엇이 틀리느냐? 숙명은 절대 변할 수 없는 판박입니다. 그 숙명은 태어날 때부터 저희가 짊어지고 있는 거죠. 동식물은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사, 세상에 났으니 언젠가는 끝을 맺음이 있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이. 이것은 숙명이야.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숙명은 성별입니다. 동물은 수컷과 암컷, 남자와 여자, 꽃도 암꽃, 수꽃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 성별이다. 스님, 요새는 성별이 무슨 수술을 해서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된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자가 남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잘 못 들었고요. 남자가 여자가 된다는 성별 구별은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한 성별의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별도 숙명이고요. 다음엔 혈연입니다. 좋든 나쁘든 아버지, 부모, 자식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마감할 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사, 나고 죽는 거, 남녀의 구별, 혈연, 이 세 가지는 어쩔 수 없어요. 나 뜻대로도 아니고 태어나서도 어떻게 변할 수가 없이 끝까지 가는 것을 숙명이라고 합니다. 이 숙명 세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태어났으니까 성별, 혈연 연결돼서 내가 죽는데 마감하는 길까지 갈 때까지가 움직여서 변화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자동차가 있는데 서울서 출발합니다. 어디로 하느냐? 끝이 태어난 게 서울이다. 마감이 부산이다 하면은 부산을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속도로도 있을 것이고, 국도도 있을 것이고, KTX도 있을 것이고, SRT도 있고, 비행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내가 KTX 표를 끊었으면 KTX, SRT 끊었으면 SRT, 또 고속도로 내가 자가 운전을 해서 가는 과정, 서울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과정에 많은 차가 밀렸다, 앞에 어떻게 정체됐다, 또 1차선 갔다, 2차선 갔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이 변화되는 것을. 운명에는 우리가 운명을, 그러니까 무슨 점을 보는 거, 또 뭐 신수를 보는 거,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누구한테도 주어진 것인데, 내가 태어나서 죽는 자리까지 갈 때에 움직이는 걸 운명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걸 100이라고 봤을 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나온 것은 숙명 외에 선천적인 운이 50,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조성되는 운을 50,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천운 50, 후천적인 운 50을 합해서 운명을 100이라고 계산해 봤을 때, 그러면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 내한테 주어진 운명이 50인 무엇이 해당되느냐? 여러분 어디 가면 아유 사주 한번 볼까?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주팔자는 어떤 점을 보고 예언을 하고 내 신수를 보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몇 년도 태어났다, 몇 월달 태어났다, 며칠 날 태어났다, 몇 시에 태어났다, 연, 월, 일, 시, 자기가 태어난 시거지가 하나, 둘, 셋, 넷, 사주, 1주, 2주, 3주, 4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년월일을 사주라고 그럽니다. 팔자는 올해가 이민년도죠. 이민 또 2월이면 1월이면 무인 이렇게 월근 태어난 날은 일진 글자를 써놓으면 8자예요. 그래서 네 기둥의 글자가 8자 해서 사주팔자가 이게 내 운명의 선천적 운명의 30%를 좌우를 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내가 집을 하나 짓는데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려고 건축업자 불러놓고 나 이렇게 집을 질 것이다 이러면 설계 내셨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무엇은 건축업자가 와서 건축을 시작하기 전 무조건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내 자기 계획인의 설계도라고 보면 됩니다. 4칸짜리 20평짜리 집이냐 30평짜리 집이냐 요새는 헥타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조금 나이가 연도가 있어서 헥타르보다 평수가 좀 익숙해집니다만은 그래서 얼마짜리 방이 3칸이냐 2칸이냐를 따주는 것이 우리가 그 설계도고요. 그 두 번째는 관상입니다. 관상은 이 얼굴이 요걸 면상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관상은 키 이것도 전체 다 관상이고요. 저희가 움직이는 걸음걸이 앉고 서고 누웠고 자고 하는 것도 다 관상에 속합니다. 이것이 10%에 속해요. 그러니까 사주가 30%면은 건축 설계도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자, 어떤 사람이 똑같은 설계인데 이쁘게 시공을 하고 이쁘지 않게 시공을 합니다. 똑같은 집인데 똑같은 20평짜리인데 똑같은 2층 집인데 저 집은 밖에다가 타일을 붙였고 저 집은 밖에다가 대리석을 붙였고 이것처럼 관상은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이게 10%라고 보고 그 다음엔 음성입니다. 소리. 사람이 사는데 소리가 나든 무엇이 나든 남자가 여자 같은 목소리든가 여자가 남자 같은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개는 개소리, 닭은 닭소리. 우리가 듣고 아이고 병아리 소리다, 닭 소리다, 강아지 소리다, 소 소리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음성에도 질이 있습니다. 경상도 목소리 틀리고 강원도 목소리 틀리고 경상도 목소리, 서울 목소리가 틀립니다. 제가 강원도인데요. 강원도 목소리는 목이라 그래서 뚝뚝 꺾이는 소리가 납니다. 부드럽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언제요? 이렇게 하듯이 딱딱한데 저희는 그 음성 소리가 제 목소리는 쇠소리가 납니다. 쨍쨍쨍쨍 이렇게 쇠소리. 그래서 목금, 금의 소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내가 살아가는데 10%를 좌우해. 그래서 선천후는 사수 30, 관상 10%, 음성 목소리가 10% 이랬습니다. 그러면 후천적으로 50%는 뭐냐? 후천적으로 50%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20%를 좌우합니다. 내가 이 설계도가 사주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쉬운 얘기로 은행을 지어놓고 앞에 간판은 식당 붙여놓으면 되겠습니까? 호텔을 지어놓고 여관 했으면 되겠습니까? 호텔은 호텔대로, 여관은 여관대로. 그 업종에 맞는 간판을 붙여야 되겠고요. 간판이 값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주막집인데, 시골 길에 가다 보면 이게 한옥으로 이렇게 지어서 주막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주막집인데, 앞에 간판을 네온산 반짝반짝하게
1,000만 원짜리라고 붙여놨다고 해서 어울리겠습니까? 그런 데는 이런 널판째기, 뭐 10,000원짜리 널판째기에다 페인트로 주막 써붙이면 어울리잖아요. 그렇게 선천적인 사주에 맞춰서 이름을 붙여놓는 게 성명입니다. 이게 운명의 후천적으로 20%를 좌우하고요. 그 다음에 노력이 20%를 좌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디 갔을 때 여러분들도 다 겪어봤을 거예요. 옆에 보고 친구들 보고 저 사람 도둑놈처럼 생겼다. 저 사람 굉장히 사기꾼처럼 내한테 뭘 하나 훔쳐가고 나한테 10원 사기친 일이 없어도 저 사람 도둑놈 같다. 저 사람 사기꾼 같다. 이 얘기는 거짓 한 번씩은 했다고 봅니다. 그게 나한테 풍기는 인상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맞아. 그놈 내 처음에 사기꾼이라 그랬잖아. 그랬더니까 사기 쳤잖아. 근데 사기꾼처럼 새겼는데 노력을 잘했어요. 엄청 나는 남한테 호감을 얻는 상은 아닌데 열심히 노력을 잘하고 그런 걸 캄프라치 하니까 노력이 20% 관상이 10%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진국이더라. 보는 거하고 틀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노력 속에 들어가요. 노력 20% 안에는 뭐가 들어가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가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자기가 사람 돼서 굉장히 남을 위하는 그런 현상이 된 거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따르고 부처님 말씀대로 착하게 노력하고 자리이타 남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내가 관상이 아무리 나빠도 그게 캄프라치가 되고, 음성이 아무리 나빠도 관상 음성이 10%라고 그랬잖아요. 10%, 10%, 20%인데 노력이 20%잖아요. 그러니까 음성, 관상이 아무리 나빠도 노력 20%가 캄프라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는 주거입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물도요. 제주도에 있는 귤나무 똑같이 그대로 파다가 서울 갖다 심으면 귤이 열려요. 귤이. 그런데 귤이 관상수처럼 열리지 그게 상품화는 안 돼요. 속에 알맹이도 적고 껍데기도 두껍고 크지도 않고 요만하게. 토양에 따라서 어디에는 뭐가 잘 나고 어디에는 안 크고 어디는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식물도 어디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틀리듯이 사람도 자기가 맞는 위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건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무슨 미신적인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서서 있잖아요. 서서 눈을 감고 손을 양쪽으로 베끼고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세요. 그럼 어떤 데 가면 이거 기울어지는 데가 있고 어떤 데 가면 막 자빠지는 것 같은 거, 어떤 데는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방에서 그냥 누워보세요. 들어누워서 잠깐씩 돌면은 어떤 데 가면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되고 똑같은 방인데 어떤 데 가면 뒤로 뒤집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뒤집히는 것 같은 데다가 침대를 놓고 거기서 자면 수면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도 어떤 TV나 다른 것도 안때나 그 밖에 길을 잡듯이 우리 몸에서도 자기한테 맞게끔 기 방향이 있어요. 사람 몸에서는 여기가 기순환되는 데예요. 여기가. 모든 텔레파시는 레이더망에서 초점이 되듯이 사람은 여기가 레이더망 가운데 초점이 돼요. 그래서 선천적인 운명 50, 후천적인 운명 50이 플러스가 돼서 한 운명이 100%가 됩니다. 그래서 숙명,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는 변할 수 없는 걸 숙명이라고 하고, 내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산서, 서울서, 부산 가는 동안에 내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한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부산까지 가는데 SRT를 타고 가느냐, KTX를 타고 가느냐, 내 승용차를 끌고 가느냐,
나 친구 차를 타고 가느냐 했더니 친구 차는 안 되겠네요. 자기가 가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선천적인 운명이에요. KTX가 주어지고 SRT가 주어지고 비행기표가 주어지는 게 선천적인 운명이에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는 내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SRT를 타고 가는데 KTX를 타고 가는데 내가 운전을 해 가는데 얼만큼 가면서 조심성 있게 교통법규를 지키고 가느냐에 따라서 부산까지 무사하고 안전하게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이것이 노력이고요. 그래서 바로 운명은 간단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한테 변동이 돼서 일어나는 일들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저희가 이렇게 만났은 거 이거 운명이냐? 운명 속에 내가 가는 과정 속에 하나 들어갑니다. 저희 유튜브를 이렇게 듣고 스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유롭게 너무 성급하게 가고 급히 가도 막 뛰어가도 1년 365일 지나야 1년 되고요. 천천히 앉았다가 한숨 쉬었다 가도 365일 돼야 1년 갑니다. 그 여유를 가지시고 침착하게 유튜브 방송도 보시고 또 BIB 방송 보시고 이렇게 여유롭게 가는 것도 여러분들 운명 속의 한 부분의 시절 인연이에요. 가는 운명 길 속에 잠시 저희하고 만나는 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합니다.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 옆에 스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만끽하고 보고 그냥 앞에만 가야 되게 쭉 가요. 4시간 부산까지 갔는데 오면서 뭘 봤느냐? 오로지 본 거 한 개도 없어요. 왜? 여유롭게 못 봤으니까요. 추풍령 휴게소 돼요. 대구 지났느냐 모르겠느냐. 왜? 앞만 보고 갔으니까. 그렇게 가도 부산까지 가는 거. 휴게소마다 들려서 커피도 한잔하고 바람도 좀 쏘이고 또 가다가 주변에 경관도 이렇게 좀 옆에다 임시휴게소 세워놓고 경관도 좀 만끽하고 여유롭게 가도 부산까지 종착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본인이 얼만큼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주어진 게 50이라고 그랬잖아요. 50에서 절대 변할 수 없는 게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70% 내가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에 평화롭고 행복하느냐 아니면 불편하고 불만인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한테 주어진 운명은 무지하게 좋은 운명이에요. 얼만큼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걸 내가 만끽하면서 더불어 옆에서 같이 함께 즐겁게 신나게 살아가는 운명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감사하고 저희 유튜브 방송 BIB 방송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누르신 분 구독 한번 꽉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주시면 여러분한테 더욱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졸탁동시라는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졸탁동시.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것처럼 닭과 계란이 저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요거 하나만 잘 들으셔도 행복해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환한 빛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아리, 달걀, 닭 이런 데 대한 졸탁동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